2-10번인데요. 2장이죠. 2장 10번째 글인데 사람을 감별하는 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남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본인도 이렇게 한 평가해 봐야 돼요. 공자님이 사람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사람 감별법입니다. 자왈 해가지고 그 하는 바를 보고 그 하는 짓을 보고 그 말미암은 동기를 관찰하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여기는 소위 보통 이거는 이제 요즘은 까닭이라고 하는데 지금 논어 때는 이걸 지금 이게 쓸 용자거든요. 그래서 쓰는 바를 보라는 거죠. 근데 후대에 오면요 그렇게 쓰는 원리가 돼서 까닭이 되는데 현재 이 논어에 보면 이걸 그냥 지금 보면 하는 바 이렇게 하고 그 까닭은 소유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는지. 이게 이제 과일이죠, 여러분. 나무죠, 이게. 그럼 여기 과일이죠. 옛날에 이게 이제 과일이에요. 과일 쭉 짜면 지금 이게 나오죠. 액이 나오죠. 그럼 앞에 물수 짜면 지금 뭐가 되니까 기름이 되죠. 과일 쭉 짜낸 것을 이제. 그래서 아무튼 거기 뭔가 이 중심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건데요. 거기 이제 뭔가 우리가 말미암을 뭐의 원인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하는 바를 보고 그 말미암는 동기를 보고 이제 이게 동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지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 보고 동기를 보는 거예요. 거기 무슨 이유 때문에 저걸 하는지. 우리 같으면 지금 뭘 보겠습니까? 왜 저 짓을 하는지. 그다음에 원인이요. 욕심 때문에 저러는지 양심 때문에 저러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이게 욕심이냐, 양심이냐를 보겠죠. 무슨 이유로 하냐. 근데 세 번째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소안. 편안히 여기는 발. 이게 즐기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거 진짜 편안하게 여기는가. 얼마나 안락하게 여기는가를 보는 거예요. 즐기는가. 그러면 그 사람을 어찌 숨길 수 있게. 이러면 이 3단계를 거치면 그 사람의 이제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하는 짓만 보고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자꾸 저런 짓을 하지? 근데 왜 그러지를 분석해. 욕심 때문인지, 자기 살려고 저러는지, 모두 살리려고 저러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진짜 그걸 즐기는지, 오타쿤지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실체. 진짜 군자면 군자도 드러나고, 소인이면 소인도 드러나죠. 나쁜 짓을 한다. 원인이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진짜로 그걸 즐기는가 보면 즐긴다 그러면 무서워지죠. 저쪽 끝에가 있죠. 소시오패스입니다. 근데 착한 짓을 자꾸 한다. 근데 원인을 팠더니 욕심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별 볼 일 없는 게 되고 양심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여기까지도 좋은데요. 진짜 즐기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잠깐 이러는 것 같다 하면 이제 별거 아닌데 진짜 즐기는 것 같더라면 군자가 돼버립니다. 군자와 소인이 확 갈라지겠죠. 이게 군자 소인을 판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분석해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사실은 영성지능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어찌 이 다음에요. 공자님이 이 얘기를 2번이나 해요.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사람이 어찌 숨기겠는가? 다 티나게 돼 있다. 이 3가지를 분석해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관찰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관찰해 보면 다 할 수 있다. 쉬운 건 아니죠. 조심스럽게 관찰해야 되니까. 한 사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처님 같은 경우도 경전에 보면 사람을 안다는 건 아주 어렵고 오래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관찰해봐야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그 전 2-9번에 이걸 했어요. 오늘 낮에 한 건데 공자님이 안자가 공자님 제일 수제자인데 공자님 마음하고 거의 똑같은 사람이고 마음이 똑같으니까 하는 짓도 똑같은 사람인데 안자랑 하루 종일 얘기를 해보면은 나랑 마음이 조금 더 안 어긋나니까 마치 바보 같아요. 안자가 바보 같다. 내 말에 그냥 호응해주는 사람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하는 짓을 봐서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지내는 것을 관찰해 보니 그 원인과 실제로 그걸 진짜 즐기는지까지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 없는 데서도 진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뭐 때문에 저러는지랑 진짜 그걸 즐기고 있는지를 연구해 볼 수 있겠죠. 그러고 그 결과예요.
안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더라. 진짜로 안자는 진짜 알더라 이거죠. 안자는 내가 아는 걸 진짜로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앞이 이어지고 그다음 바로 사람 감별하는 법이 나오니까 안자를 살펴봤더니 할 때 이렇게 살펴본 거죠. 나 있을 때 하는 짓도 보고 나 없을 때 하는 짓도 보고 왜 그런지를 한번 추정해 보고 진짜로 즐기고 있는지 그 동기를 즐기고 있는지 예, 이 속에서 거기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말미암을 유자죠. 거기서 원인이 돼서 예, 뭔가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뭔가 그것으로 원인이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 동기가 되는 걸 말미암다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요. 사람의 감별법 했고 2-11 옹고지신 하면요. 지우고 하죠. 이 논어 같은 데서 배울 게 참 많죠. 그 다음 요거요. 2-11이 옹고지신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말들인데 예, 요게 이렇게 돼 있고 예, 옛고 예, 새로운 걸 안다는 건데 요게 이렇게 그려진 건데 옛날에 태양이에요. 지금 날일자에 태양을 옛날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요. 그릇명자죠. 그릇명자는 쟁반입니다. 손잡이 달린. 이 손잡이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그릇 밑에 있는 이 다리랑 같이 그림이 합쳐지면서 이렇게 됐어요. 이 실체를 많이 잃어버린 그림이죠. 그릇명자는.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원래 그릇이라는 게. 그래서 그릇에 태양이 물이 들어있고 태양이 담겼다는 거니까 그릇에 물이 담겼는데 물이 팔팔 끓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물 속에 태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릇 속에. 따뜻하론자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건 A고자인데, 이건 어느 선이에요. 선을 그어놓고, 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계속 이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A것 그럽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예. 그것대로 일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손에 무기를 들고 손을 쓰는 거죠. 어떤 도구를 들고. 예. 그래서 어떤 법칙, 이게 연고나 법칙이 된 게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게, 그게 공식이 확률이 크죠. 옛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맞아떨어지던 그 옛 것을 옛부터 내려오는 그 법칙대로 어떤 일을 처리해라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연고, 어떤 일의 까닭, 옛날부터 내려오던 어떤 그 사물의 원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고라는 건요. 그래서 그 원인이에요. 원인고자가 되잖아요. 어떤 사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의 결이에요, 결. 옛날부터 우리가 파악한 그 결대로 사물을 다뤄야만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로할 때 이렇게 쓰죠. 그러므로 할 때, 고로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앞에서 이제 자명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공식대로 하자면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옛날부터 우리가 삶 속에서 관찰되던, 이야기되어 오던 그 옛 법도죠. 그 법도대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죠. 손을 실제로 쓴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옛 것의 의미거든요. 여기서 지금 과거, 이 옛 고자 있죠? 요거랑 통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가 온고 그럴 때 옛날 것을 말하는데 옛날 것. 근데 옛날 것이 지금도 맞아떨어지니까 연고가 되는데 어떤 사물의 원인이 되고 어떤 그 질서가 되고 결이 되는데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옛날 것과 새 것의 반대니까 옛 고자로 쓴 거죠. 옛 고자. 그래서 옛날 것을 뜨겁게 팔팔 끓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것은요 아주 식어서 말라 비틀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어에 있는 정보가 옛날 거죠. 요 말들은 지금 어떤 생기도 없어요. 글만 있지, 그렇죠? 이게 한약으로 치면 옛날 선비들이 한약재 가지고 비유를 많이 해요. 어떤 이치를 설명할 때. 그 본성을 얘기할 때 그 약재 가지고 얘기 많이 해요. 주자 같은. 그 약재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재마다 다 나타내는 성질이 다르죠. 그걸 가지고 로고스를 설명해요. 본성이나. 여기 이때는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그 약재예요. 그걸 팔팔 끓이면 그게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먹으면요, 우리 몸이 도움을 받는 약이 돼요. 그런 뜻입니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그 옛날 죽은 정보 같은데, 그놈을 팔팔 끓여서 실감나게 살아있게 만들면 앞으로 오지 않은 새 것을 미리 알아낼 수 있다. 왜냐, 옛날 거 안에 연고가 들어있거든요. 원인이. 사물에 결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귀한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삶의 어떤 공식을 찾아내고 싶을 때 옛날 거 본다고요. 옛날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쭉 변해온 결을 우리가 연구하면요. 거기서 우리가 실감나게 공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단순히 옛날 거 안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옛날 것 속에서 공식을 뽑아낸 사람은 그 공식대로 새 것도 일어나니까 앞으로 올 일도 미리 알아낸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인류가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더 볼게요. 과거에 이미 끝난 역사, 사건에 대한 정보들, 지금 죽은 정보죠. 저한테는 그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없는 거고 정보만 있으니까. 그 정보를 잘 끓여내면 뭐가 나오냐면요. 공식이 뽑아져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서 내려오는 사물의 공식이 뽑아지고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은 앞으로 오는 일도 그 공식대로 오는 거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아내는. 그래서 온거지신은요. 지금 과학이니 뭐니가 다 온거지신이에요. 그렇죠? 과거 뒤져가지고 과거에 뭔 일이 있었나, 인류에게 뭔 일, 지구에게 뭔 일이 있었나, 생물에게 뭔 일이 있었나, 그걸 다 연구해서 공식을 자연 법칙을 뽑아내니까 앞으로 올 이제 지구가 어떻게 변해갈 건지, 인류가 어디로 갈 건지를 이제 진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공식을 뽑아서 과거 이야기를 볼 때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뭔가 관통해져서 내려오는 공식, 우리가 일 처리할 때 꼭 필요한 공식을 뽑아낸 사람은 이제 새로 일어날 일도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활 온고이 지신하면 가히 스승이 될 만하다. 이 정도 돼야 남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남 가르치면 안 된다. 이게 어느 분야에서 로고스가 보여야 돼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도 어느 분야에서요, 그 후학들을 지도하려면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 분야의 어떤 결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로고스를. 이건 어떻게 다뤄야 돼? 하는 걸 깨달은 거죠. 어떻게 다뤄야 돼? 하는 걸 아니까 새 것이 와도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또 새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새 작품. 옛날 것만 이렇게 감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날 걸 제대로 살려낸 사람은 새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우리가 옛날 것들을 어떻게 접하나요? 정보로 접하죠. 책을 보건 뭐 이야기를 통해 듣건 옛날 건 다 정보로 여러분한테 와요. 지식으로. 그 지식은 아직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체험을 가미하면 살아있는 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생생하게 체험한 그것이랑 옛날의 정보를 합치면요. 거기에 여러분 안에서 정보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옛날 것을 다시 살려낸 사람만이 앞으로 새로운 게 올 거를 다 알아내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너무 좋죠. 그래서 다른 말로 옛날 선비들이 온고지신을 이렇게도 푼 적이 있어요. 법고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선비들이. 법고창신. 옛 것을 법칙 삼아서, 옛 것에서 로고스를 뽑아낸다는 뜻이. 옛 것을 법칙 삼아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라. 같은 뜻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거는 법고창신. 옛날 걸 무시하고 그냥 새 거 만들어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옛날 걸 자꾸 법 삼으라고 했을까요? 관통하는 공식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옛날 것에서 공식을 뽑아낸 사람은 새 문제 다 풀 수 있다. 자연은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과학의 최고의 원리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 다 이래요. 철학과 과학이 다른 게 아니니까 로고스를 다루는 학문에서 어디서 그 로고스를 검증해 봅니까? 현실에서요. 이 현상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현상계의 과거와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야 현상계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거 엄격한 거죠. 그러니까 철학자건 과학자건 현상계를 정리하려면 아무튼 온고지신, 법고창신을 이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것에서 법칙을 끌어내가지고 새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 말대로라면 스승이 될 수 있죠.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온고지신도 곱씹어 보시면 아마 담긴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옛 꽃자 할 때
이 글자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해오는 말, 오래됐다는 뜻이고, 예. 그러니까 오래된 뜻도 있으며 동시에 오래된 건데 지금도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옛것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거 이런 뜻이에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할 때의 그런 의미를 이 글자가 갖고 있죠. 옛날 고전 그러면 옛날 책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로 이해해 보시면 뭐가 됩니까? 고전이 옛날부터 내려오지만 지금 또 적용되고 있는 그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법칙성,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고로 그러면은 그래 그런 연유로 그런 앞에서 얘기한 그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뭔가 필연적인 논리적인 얘기를 할 때 이 글자를 쓰는 이유가 이 애초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옛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안에 관통하고 있는 정확한 그 공식이 있는 거. 그러니까 속담 같은 게 옛날 말 같지만 지금도 쓰고 계시죠. 왜냐? 지금도 그대로 쓰면 딱 맞으니까요.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속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부터 내려오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속담을 잘 알면은 앞으로 인생살이 할 때 되게 도움 되시겠죠. 이것도 원고지신이죠. 옛날 말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데 실감나게 이해해버린 사람은요, 속담을 현실 살아가는데도 엄청 도움을 받아요. 나한테 닥친 일들을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재밌죠.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속에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걸 옛날 사람들은 파악했으니까 글자를 이렇게 만들었겠죠. 자, 또 그 다음 얘기요. 그래서 그 온자도 재밌습니다. 온고지신할 때 지고지신해야 되거든요. 옛 것을 안 사람은 새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옛날 것을 따뜻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 것도 맛이 있죠. 죽어버린 것을 다시 따뜻하게 살려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나게 여러분 안에서 옛날 것이 와닿는지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속담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직접 당해보고 그 속담을 딱 들으면 딱 맞죠. 뭔 일 경황 없이 겪고 나서 일은 지나갔는데 뭐라도 어떻게 이제 후회를 하면서 뭐라도 막으려고 하는데 누가 소 읽고 왜 안 깐 고치네 그러면 절묘하다라는 공식이 딱 와닿죠. 그럼 이게 옛날 건데 이게 옛날 게 여러분 안에 살아나 버린 거예요. 재밌죠. 근데 그런 일을 안 닥치고 그 말을 들으면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소 읽고 왜 안 까는 왜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 있는데 닥치고 나니까 이게 딱 여러분에서 실감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실 때 여러분 뭔 일 딱 닥쳤을 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게 해야겠다 하고 대처를 해버리시면 현실의 일에서 여러분 활용해 버리시는 게 되죠. 이 간단한 예에서 고전의 맛을 잘 뽑아내서 쓰시길 바랍니다. 딱 아주 짧은 한 구절인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2-12번 한번 볼게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여기에 이런 거 보면 이제 공자님이 노자님이라고 해요. 노자님 제자였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노자 주장 혹시 아세요? 노자는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이걸 제 호로 삼아서 이렇게 제 호로 삼아가지고 그 대학 때 이름 지은 적이 있는데 제 호를 박산 이런 적이 있어요. 버린 건 아니니까 뭐 지금도 그거 갖고는 있지만 박산, 그래서 통나무가 흩어진다. 예, 이런 뜻인데 통나무가 뭐냐면 이렇게 가공하지 않은 나무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노자는 돌을 말할 때 통나무를 많이 활용해요. 통나무를 도로 많이 비유해요. 왜냐하면 이 통나무를 그냥 가만히 두나요? 우리가 가공해서 뭐로 만들죠? 동그란 그릇. 제기들 보면 다양해요. 네모난 그릇, 뭐죠? 위에 네모난데 또 뭐 밑은 뭐 뾰족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게 있겠죠. 그럼 담을 수 있는 물건이 이미 정해져요. 동그란 거 아니면 못 담아요. 물이야 어디든 담겠지만 예, 이제 담는 물건이 제한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릇이 되죠. 여기 이제 그릇들이에요. 그릇들. 그렇죠? 그릇들 이렇게 사이에 개견자 써서 아무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각각 그릇들인데 이 그릇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나무가 흩어져서 된 거잖아요. 쪼개질 산자를 쓰는 겁니다. 통나무가 쪼개져서 흩어졌다. 그 통나무를 쪼개서 흩어지게 하니까 작은 그릇들이 됐죠. 이제 현상계가 나온 거예요. 도에서. 도에서는 모든 게 만물이 한 덩어리였는데 쪼개지니까 현상계에서는 여러 개의 각각의 기능만 갖고 있는 존재들이 나왔다. 각각의 제한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나 장자는 다 똑같아요. 노자에도 나오고 장자에 나오지만 박을 임금에 비유하고요. 산을 신하에 비유해요. 박은 임금이면 대통령이면 지금으로 치면 신하는요. 대표적으로 각 부 장관들이에요. 각 부 장관은 그 일만 잘하면 되죠. 그릇이에요.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임금에 비하면 쪼개져 있어요. 또 이 장관이 자기 부서 가면은 장관이 오히려 박의 맛이 날 거고 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또 쪼개져 있겠죠. 더 쪼개져 있겠죠. 근데 이건 상대적입니다만 임금하고 신하를 가지고 얘기하면 임금이 통나무에 가깝고 임금은 모든 걸 관할해야 되니까 각 부의 장관들은 짱들은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 업무만 잘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인간의 조직을 파악합니다. 노자나 장자. 공자님도 똑같아요. 군자는 그릇이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 딱 네 자입니다. 이 절은 군자불기.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겁니다. 군자는 이 통나무 같아야지 어느 제한된 폭을 가져버린 제한된 용도에만 쓰이는 그릇이 되면 안 된다. 돌을 닦는 사람은 딱 어느 용도에만 자기를 쓸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요거는 재능의 영역이죠. 양심을 바로 닦은 사람은 누구나 통나무가 돼요. 우주의 도와 하나가 되니까. 어떤 업무를 맡아도 양심대로만 처리하면 되니까 통나무가 되는데 어느 한 기능만 배운 사람은 다른 기능을 못하죠. 재능을 못 부리죠. 그러니까 그릇이 돼버려요. 그래서 군자는 절대 이런 제주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에만 쓸모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통나무 같아야 된다. 늘 도를 알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유능할 수 있는 분야를 갖는 건 좋지만 유능한 분야만 있지 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릇에 안 머무는 방법은 통나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릇이면서 동시에 통나무일 수 있어야 돼요. 즉 양심에 있어서는 우주가 온통 하나여야 되고 참나 자리에서는 현상계 에고 차원에서는 각자 자기 맡은 역할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릇이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릇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자는 이걸 통나무와 산은 쪼개진 그릇들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자도 정확하게 그 의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박산 그랬어요. 이거는 도를 말하고 절대계를 말하고 이건 현상계를 말하니까 두 개를 다 아우르는 사람이 되자. 이게 보살도잖아요. 한편으로는 늘 열반에 들어있고 한편으로는 늘 현상계에서 다른 중생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니까 쓸모있을 때 뭐 다방면으로 쓸모있긴 힘들거든요. 어느 한 분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래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어서 박산 이렇게 대학대 청했는데 제 후배가 이걸 보더니 이제 너무 오해해줬어. 통나무처럼 흩어지리라. 그래서 뭔가 양심적인 일을 하고 그 자신마저 내려놓겠다는 그런 뜻인가 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하기에 아니 난 통나무도 하고 다 해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막 욕심부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래서 통나무처럼 이름 모르게 뭐 흩어지리라 이렇게 이제 그 친구도 같이 이제 이런 거 공부할 때라 보살도를 제가 막 이렇게 선언한 줄 알고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듣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데 실제 제 욕심은 둘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박산 잘 기억해 두시면 그게 노자의 핵심입니다. 절대계와 현상계. 불교 용어는 익숙하신 게 많죠. 열반인과 윤회. 윤회 살아가면 사람이 그릇이 되죠. 특정 에고는 어떤 특정 재능밖에 없어요. 그릇이 돼버려요. 에고의 세계에 들어오면 원튼 원치 않든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 이전에 통나무의 세계로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공자,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자님은 박산을 뭐라고 설명할게요? 지금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주역에서 자왈로 표현된 게 있어요. 아마 지금 형이상이라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을걸요.
형이상, 형이하를 정확히 나누면서 공자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이 노자의 사상이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박을 공자님은 형이상, 형이상, 형체가 기준입니다. 형체 이전의 것은 도라고 하고, 도라고 했어요. 도. 이 도 있죠. 형이하, 이 형체가 있은 뒤의 것은 그릇이라고 하겠다. 그릇이라고 그래요. 형이상자 도, 형이하자 기 그럽니다. 로고스와 그릇으로 설명합니다. 재밌죠? 그릇은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많이 만드는데 형이상자는 도, 형이하자는 그릇 이랬는데 노자는 형이상은 통나무, 형이하는 쪼개진 그릇 이렇게 비슷하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그래서 도기론이라고 그래요. 도기.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나오죠? 서양의 문명이 들어오니까 물질 문명은 형이하는 서양이 더 밝은 거예요. 봤더니. 근데 형이상은 우리가 더 자신 있잖아요. 그래서 동도서기론이 나온 겁니다. 도는 동적 거로, 그릇은 서적 거로 쓰잖아요. 동도서기론 아시죠? 그래서 이런 다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